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JTBC 채널A TV조선 이 세 곳 종편에 대한 재승인 의결이 나왔죠? 네네. 근데 이미 한 달쯤 전에 심사는 끝났고, 맞죠? 예, 맞아요. 예. 1000점 만점에 650점 이하면 불합격점이다. 그렇죠? 네네. 오늘 점수가 공개됐습니까? 예, 공개됐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꼭 비밀인지 비밀이 아닌지 애매하게 TV조선이 불합격점이었다라는 것이 그동안 여러 번 알려졌고요. 예. 지난 수요일에 청문을 했다는 것도 알려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점수 결과를 보니까 TV조선이 625점을 맞았더라고요. 어허. 채널A는 661점, JTBC는 731점.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점수만을 봐서는 TV조선과 JTBC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근데 의결 결과를 보면요, JTBC는 3년 8개월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3년인데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8개월 정도를 더 준 거고. 예, 더 주면서 이제 MBN과 같이 다음부터는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TV조선과 채널A가 둘이 동시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이 나왔습니다. 3년이요? 네, 3년이 나왔어요. 네. 650점 이하인 625점을 받은 TV조선도 3년. 네네. 일각에서 네. 조건을 걸어서 한 1년만 재승인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진짜 3년입니까? 예. 3년은 맞습니다. 그 형식상으로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OBS 경인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그 경인방송이 이제 1년 조건부 재승인이 나왔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죠? 작년 12월에 나왔던 결과예요. 예. 12월 26일인가에 의결이 나왔던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경인방송도 당시 650점 미만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아무리 양보를 해도 경인방송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를 보면 경인방송도 형식상으로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이 맞습니다. 단지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면은 2013년 제어가 시에 약속했던 증자 계획 중에서 미이행된 30억 원을 자본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확충하지 않을 경우에 신속하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해서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무조건 30억 원이라는 이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1년 재승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3년 재승인이 맞았고 이제 그 재승인 조건이 그렇게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3년 재승인이라고 규탄하는 것은 약간 성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 자체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정관용 선생님하고의 대화를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이 괜찮은가, 뭐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고요. 당장 TV조선을 왜 이렇게까지 구제해 줬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건은 이따가 좀 따져보도록 하고. 네네. 아예 재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었는데 왜 해줬냐 이거죠 먼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당 추천위원이나 야당 추천위원 모두 공이 말하는 것이 이제 TV조선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방통위로 32,000건의 종편 관련된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 중에서 95%가 종편이 문제가 심각하다, 잘못하고 있다, 재승인을 취소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32,000건의 95%면 사실 방통위에 접수되는 의견치는 굉장히 많은 거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위원들이 이거는 승인을 거부하라는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성적표가 그렇게 낮은 625점이 나온 것은 명백하게 승인을 거부하라는 의도를 담은 것이지 그렇지 않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인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이 낸 계획안이 상당히 괜찮다, 개선 계획안이 그러면서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굉장히 지금 국민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TV조선의 행태를 보면은 뭐 오보, 막말, 편파 방송 당연히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편성 비율도 막말 시사 토크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있었고 그렇죠. 콘텐츠 투자는 더 엉망이어서 사실 출범 당시에 그 밝혔던 자신들이 하겠다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 금액의 16%밖에 이행하지 않아서 한 번 3,750만 원의 과징금을 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에 다시 한번 줬고 자신들이 내놓은 투자 계획을 또 82%만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2014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또 받았거든요. 이렇게 두 번이나 투자 계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엄청난 투자 계획을 또다시 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건데 저는 TV조선이 진짜 거의 뭐 양치기 소년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두 번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번의 재시험을 치렀는데 이제 불합격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준다. 이렇게 된 것은 방통위가 그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 방송 사업자의 그 입장에서 너무 많이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비판이 있을 것이다. 뭐 그 말씀에 뭐 100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650점 이하면 낙제점이니까 그냥 무조건 불합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OBS 얘기하셨듯이 650점 이하를 받는다고 무조건 재승인 불허는 아닌 모양이죠. 그래서 그러면 OBS도 이 650점 이하를 받았는데 구제해 준 전례가 있으니까 TV조선도 그 전례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또 일견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다르냐면요. OBS가 제어가 심사에서 불합격점을 받은 배경은 TV조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OBS는 방송의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TV조선처럼 콘텐츠 투자부터 방송의 공공성까지 모조리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OBS는 단지 자본 잠식이라는 경영상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자본이 잠식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지역 방송은 종편에 비해서 특혜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그야말로 스스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기업체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OBS 구성원들은 세 번의 임금 반납과 호봉 동결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자구체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경인방송 관련된 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제어가 승인을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구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반대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에서 뭐 로비를 했다라는 소문들은 의원들의 로비가 있다는 소문들은 있지만 저는 대놓고 TV조선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의원이 여야 공이 없다는 이 상황을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TV조선에 대해서는 이런 반저널리즘적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놓고 구명하는 이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OBS는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한 거고 TV조선은 반대로 시민들이 문 닫으라고 했는데 방통위가 살려줬다. 결정적으로 그런 차이다. 그렇죠. 그리고 고삼석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OBS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미 종편은 기회를 두 번이나 더 준 것이다. 이전에. 그거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은 좀 까다롭게 하긴 했나요? 이제 그걸 좀 따져봅시다. 재승인 조건. 그 재승인 조건이 뭔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라고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아니다라고도 보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냥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그 방송 프로그램 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축소하라고 하고 한 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 제재를 3번 받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와 출연을 배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그러니까 한 해에 오보 막말 편파 보도가 한 해에 4건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 기구를 구성 운영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 제재가 그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진행자 출연자 모두 프로그램 출연 정지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전에 비하면 사실 계속 막말을 하는 분들이 거듭 나왔었잖아요. 방송에서. 그런 것에 비하면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일단 취해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교양 오락 이게 종편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예.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그 편성 비율을 줄이라는 거. 네, 줄이라 이거를 제시한 비율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냈고요. 예. 본인들 말로는 뉴스 자신들이 마구 예를 들어 썰전 같은 경우에 예. 이게 오락인지 시사인지 굉장히 애매하고 이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경계성 그런 방송들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찾아서 뉴스 시사 쪽은 확실하게 30%로 제한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러니까 1년 동안 일단은 내년 3월인가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기회를 줘서 1년의 이행 실적을 보고 심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TV조선.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법정 제재는 3번 이하로, 그다음 5번 막말은 1년에 4건 이하로 이런 것을 이 금년 안에 제대로 지키는지를 봐서 만약 이걸 횟수를 넘기면은 내년 3월에 다시 재승인 취소할 수도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1년 후에 어기면은 시정명령을 내린대요. 그럼 시정명령을 내리면 6개월 내에 또 한 번 심사를 받는데요. 그래서 6개월 때에 또 어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허가 취소나 이런 조항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최소한 1년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방송이 변화가 없이 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은 허가 취소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게 심사라는 시간이 이제 들기 때문에 어영부영 2년은 충분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경인방송에 비해서 더 나은 그런 조건, 그러니까 더 엄격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바뀌지 않습니까? 네. 꼭 지금 이 시점에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재승인 의결을? 그런 이야기도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같이 승인 조건이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인 기간이 어찌됐든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법정 기한이 3년으로 딱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들이 두 분이 오늘 퇴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5분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의결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실 사람의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은 법적으로 이런 낮은 점수가 나왔다면은 거기에 맞게 순리대로 갔으면 되는 문제였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가 5건 이상이 나오면 이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제 종편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면은 정말 솜방망이 종편을 봐주는 심의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런 거는 법정 제재가 아니라면서요? 주의부터가 법정 제재예요. 그런데 주의서부터가 안 나옵니다. 다 권고가 나옵니다. 권고? 네네. 그래서 거의 아무리 센 발언이 나와도 합의를 막 하다가 권고로 맨날 그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1년에 5건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은 그렇군요. 법정 제재를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조건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여당 추천 다수, 야당 추천 소수 이렇게 됩니까? 6대 3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앞으로? 저는 여태까지는 사실은 TV조선이나 이렇게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대응하는 것에 그쳤는데요. 이번 이 심사 과정을 보면서 방통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감시가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방송사에 대한 규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시민의 감시를 좀 더 힘을 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도 조금 구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죠. 단적으로. 이런 방송통신도 전부 여당 다수, 야당 소수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어떤 전문가 집단이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아직은 만들어진 게 없나요? 아직은 그런 게 없네요. 그래요. 이 법 개정안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디어 포커스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인가의 의견이 나왔던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경인방송도 당시 650점 미만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아무리 양보를 해도 경인방송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를 보면 경인방송도 형식상으로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이 맞습니다. 단지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면은 2013년 제어가 시에 약속했던 증자 계획 중에서 미이행된 30억 원을 네. 자본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확충하지 않을 경우에 신속하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해서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년 내에 무조건 30억 원이라는 이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1년 재승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하. 예,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3년 재승인이 맞았고 이제 그 재승인 조건이 그렇게 걸려 있었던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무조건 3년 재승인이라고 규탄하는 것은 약간 성급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건 자체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정관용 선생님하고의 대화를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이 괜찮은가, 뭐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당장 TV조선을 왜 이렇게까지 구제해 줬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건은 이따가 좀 따져보도록 하고. 네네. 아예 재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었는데 왜 해줬냐 이거죠 먼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당 추천위원이나 야당 추천위원 모두 공이 말하는 것이 이제 TV조선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방통위로 32,000건의 종편 관련된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 중에서 95%가 종편이 문제가 심각하다, 잘못하고 있다, 재승인을 취소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3년인데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8개월 정도를 더 준 거고. 예, 더 주면서 이제 MBN과 같이 다음부터는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TV조선과 채널A가 둘이 동시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이 나왔습니다. 3년이요? 네, 3년이 나왔어요. 네. 650점 이하인 625점을 받은 TV조선도 3년. 네네. 일각에서 네. 뭐 조건을 걸어서 한 1년만 재승인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진짜 3년입니까? 예. 3년은 맞습니다. 그 형식상으로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OBS 경인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그 경인방송이 이제 1년 조건부 재승인이 나왔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죠? 작년 12월에 나왔던 결과예요. 예. 12월 26이었다고 합니다. 네. 32,000건의 95%면 사실 방통위에 접수되는 의견치는 굉장히 많은 거였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위원들이 이거는 승인을 거부하라는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성적표가 그렇게 낮은 625점이 나온 것은 명백하게 승인을 거부하라는 의도를 담은 것이지 예. 그렇지 않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인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이 낸 계획안이 상당히 괜찮다, 개선 계획안이 그러면서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굉장히 지금 국민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TV조선의 행태를 보면은 뭐 오보, 막말, 편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JTBC, 채널A, TV조선 이 세 곳 종편에 대한 재승인 의결이 나왔죠? 네네. 근데 이미 한 달쯤 전에 심사는 끝났고 맞죠? 예, 맞아요. 예. 1000점 만점에 650점 이하면 불합격점이다. 그렇죠? 네네. 오늘 점수가 공개됐습니까? 예, 공개됐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꼭 비밀인지 비밀이 아닌지 애매하게 TV조선이 불합격점이었다라는 것이 그동안 여러 번 알려졌고요. 예. 지난 수요일에 청문을 했다는 것도 알려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점수 결과를 보니까 TV조선이 625점을 맞았더라고요. 채널A는 661점, JTBC는 731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수만을 봐서는 TV조선과 JTBC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근데 의결 결과를 보면요, JTBC는 3년 8개월의